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월요일이면 항상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데 참 오늘 시장은 좀 어이가 없었죠.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너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그 원인이 뭘까 제가 고민해봤는데 결국 3억 대주주에 의한 투심이 위축된 거 말고는 크게 코스닥이 3.7%까지 빠져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코스닥만 이렇게 유독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투자 심리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라는 건 결국 수급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수급이 종족을 감췄어요. 시장의 저금리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분명히 유동성은 있는데 그 유동성이 뒤로 숨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결국 이 3억 대주주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떠한 종목이든지 다 그 종목마다 수급 주체가 있어요. 결국 그 종목마다 수급 주체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들이 현 시점에선 더 사고자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결국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니까 종목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 자, 잘 보면 결국 제가 9월 달부터 이야기한 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조심하자 그랬는데 결국 많은 방송에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러한 3억 대주주 이러한 요건들이 수급의 주체들로 하여금 방향성을 잃게 하고 매도로 방향 잡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잘 보시면 일본 니케이는 약보합의 0.09% 하락.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는 0.8% 하락했지만 심천 지수는 오히려 0.5%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꼭 코스닥만 이렇게 하락한 이유. 자, 우리가 한번 수급을 한번 보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잘 보세요. 잘 보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외국인이 26조를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20조를 팔았습니다. 20조.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만 한 거죠. 자, 그럼 오늘 거래량 보면은 거래대금 보면 11조예요. 그래도 평소보다 좀 많죠? 이것은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서 수급이 나오면서 조금 더 늘어난 거지. 최근 보시면은 3분기 동안 평균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27조라는 거래대금이 형성됐는데 10월 달 들어가지고는 18조로 줄어들었어요. 오늘은 코스닥이 8조 정도 거래가 되면서 19조인데 결국 이러한 거래대금이 줄었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은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신고가를 만드는데 10월 달 들어서 거래가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해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더더욱 힘을 못 쓰고 하락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결국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많이 갖고 있는 제약주, 바이오주, 2차 전지, 그다음에 풍력 관련된 종목 대부분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변해야 돼요. 즉 3억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5억이든 7억이든 바꿔주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요. 그럼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수급이 바뀌면서 다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정부에서 그냥 계속 3억 이야기하는데 뭐 3년 전 시행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어떤가요? 얼마나 주식시장을 위해서 애지중지해요. 본인이 얘기한 게 잘못돼가지고 시장이 급락하면 그 다음날 딱 출연해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야. 내가 잘못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토닥이어가지고 증시를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렇게 떠받쳐 왔는데 기관 외국인들 하는 행태 봐요.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 개인이 그래도 이만큼 끌어온 시장을 개인을 위한 시장을 방향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놓고
찬물을 끼얹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뭐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서 3억 계속 고수하게 되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반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 좀 희망을 갖자고 한다면 우리 기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그러면은 연말 가가지고 일정 부분 그들한테 주어진 자금을 매수해야 돼요. 매수.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거래소 쪽에서는 일부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어와. 잘 보면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보면 네. 자, 우리 기관 같은 경우 코스닥 보세요. 지금까지 한 9조를 매도했어요. 9조를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도 어떻게 해요? 거래소와는 다르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들이 일정 부분 어느 시점 되면 매수로 전환되면서 종목들을 올리는 시점은 올 거라고 봐요. 그들한테 주어진 자금을 그냥 스킵하고 내년으로 넘기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아마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짝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시장에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는 있어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증가세에 비해 사망률이 낮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잠재시키고 있고 또 치료제가 등장하고 많은 치료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코로나를 좀 아래로 내려놓고 있는데 아마 시장이 만에 하나 좀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할 때 그 중심에는 또 코로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가들이 또 봉쇄하면서 이전과 같은 또 그러한 모양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위축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반반입니다. 반반.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사망률이 낮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봉쇄는 안 하고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대되든가 그리고 치료제가 자꾸 좋은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 갖고 코로나에 대한 어떤 억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지금 시장 반반인 상황이고 특히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3억 대주주 말고는 특별히 다른 이유를 찾을 수는 없다. 그로 인한 투심이 깨지고 수급이 엉클어지면서 코스닥만 유독 이렇게 하락한 장세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아마 코스닥이 내일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됩니다. 잘 보면 우리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 한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이게 하락한 게 한 11%, 12% 하락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한번 2, 3% 개파락해버리면은 거의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15%가 되면 15%에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이 하락장에서 잘 보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빠질 때 여기가 거의 8%, 9%예요.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이게 깨져버리면 결국 한 번 더 떨어지면서 15%의 하락이 나오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지지하면서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2% 개파락해버리면서 종목들이 좀 똘똘한 애들이 7%, 8% 빠지면서 시작하면 그건 장 초반에 단타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15%에서 얘가 더 떨어지면서 악재가 나오면 한 번 더 떨어지면서 결국 30% 하락 나오고 여기는 거의 대바닥으로 보셔도 됩니다. 과거의 모든 하락장이 거의 30%에서는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나왔어요. 여기서도 우리 여기 이게 보면은 30% 하락한 자리거든요. 코로나 1차 때. 그럼 지금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15%에서 한 번 더 떨어져서 15%더 빠져서 30% 하락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물린 종목도 일정 부분 추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명히 거래소만 봤을 땐 견조한 흐름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 코스닥만 유독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아마 조금만 이 3억 내주주에 대한 요것만 좀 변화만 줘도 시장 바뀌면서 또 견조한 모습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현 시점에서 뭐 손절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의미 없는 자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반등 나오고 시장 흐름 보면서 거기서 반등 흐름 보면서 비중을 줄여도 줄여야지 뭐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되고 현금 늘린다라는 것은 그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그래도 오늘 또 나름대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죠. 오늘 뭐 삼성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삼성 관련된 종목 중 그 중심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종목을 중심적으로 갖고 있느냐 결국 그게 키포인트가 되면서 지배 구조가 형성될 텐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삼성물산이죠. 17.33%.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에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금융지주 관련돼 가지고 그거 하나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건희 회장의 그 지분을 이제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느냐 내려갈수록 좋겠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 갖고 계신 분들 어떠한 식으로 가야 되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주식이라는 게 그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을 하게 되면 사망한 시점 해가지고 뒤로 2개월, 그리고 앞으로 2개월, 그럼 고점에서 저점 이거의 평균값이 결국은 그 상속세 내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5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 치고 중간값 하면 한 5만 7천 원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형성되게끔 하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낫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더 떨어뜨려 가지고 이 뒤에 있는 이 20일보다 더 떨어뜨려 버리면 또 나름대로 욕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횡보 내지는 아마 하락하면서 또 2개월을 채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결국 상속세 금액이 결정되면서 지불할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반대로 우리 삼성물산 한번 보면요. 결국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오늘 갭 떠놓고 음봉 만들어 버렸는데 결국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날 치고 올라가는 거 결국 일회성 어쩌 보면 재료거든요. 이건 뭐 상속세 이거 결국 5년 동안 또 분납하고 그러면은 또 역사 속으로 잊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잠깐 움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좋아요. 이 종목 핸들링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저점 깨면은 익절 내지 손절하고 가야죠. 왜? 시간이 이제 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 지지하게 되면 아마 요 오늘 고점 만드는 자리를 위해 졸졸졸졸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뭐 삼성 관련된 종목, 삼성물산이 가장 키포인트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물산은 크게 뭐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또한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핫했는데 결국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 하단에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삼성생명 그 밑에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그다음에 호텔 신라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생명으로가 항상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임을 연출됐는데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 그 뭐랄까 그 금융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생명 쪽은 아마 좀 매각 쪽으로 방향 잡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오늘 이건희 회장의 그 사망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 종목이 오늘 가장 핫했고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올리면서 많은 변동을 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회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주도주들은 어떤가요? 쭉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참 힘든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또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 차트 보면은 오늘도 쿵 내려갔죠. 그러면 내일 얘가 한 번 더 이런 종목이 내일 한 번 더 시작을 7, 8%에서 시작해 버리면 아마 그냥 단타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 보면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락할 때 꼭 양봉 나오는 것들이 아주 요것들이 쥐약이에요. 비중 축소하는 거예요. 비중 축소, 양봉, 양봉. 자, 그럼 내일도 또 한번 양봉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예 개파락해놓고 양봉 나와버리면은 그 양봉 각도에 따라서 오히려 저점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런 종목이 막 5%, 6% 개파락하면서 시작하게 되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고요. 근데 매매 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 7%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7%로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얘가 더 깨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9%까지 일단 홀딩이에요. 근데 9% 깨고 더 내려가게 되면 얘가 반등 나오더라도 일단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 단타거든요. 단타는 성공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본적인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단타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일 할 때 매일 돈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해도 성공 확률이 높을 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런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을 때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풍력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CS 윈드. 그래도 얘는 그나마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어요. 60일 이평선 오늘 살짝 하회했는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강한 애예요. 강한 애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내일 막 시가에서부터 개파락해버리면 그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한번 봐도 됩니다. 왜? 시장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5% 빠지는, 내일 만약에 시장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15% 하락하는 그 자리는 일단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그러한 시초가에 아마 오늘 코스닥이 장 후반까지 밀어버렸다는 건 내일 일정 부분 신용 물량 이런 것들 떨궈내게. 그럼 내일 시초가에 딱 보면 막 하한가 팍팍팍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반대 매매 일단 하한가에 던져버린 거야.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누가 그걸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한가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장 시작하기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걸 조금씩 받으면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했다가 이제 시작돼 가지고 나름대로 강한 놈은 마이너스 7%에서 쫙 말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급락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또 급락한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급락이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와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접근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도 내일 하면은 결국 60일 이평선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5G KMW 한번 볼게요. 우리 이 KMW도 보면 어때요? 오늘 거의 뭐 아래 꼬리 없이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건 그냥 죽어봐. 이렇게 이 종목이 나빠서 하락하네. 아니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종목들은 분명히 수급 주체들이 있어. 왜? 나름대로 시장 대장주로서 이 5G 쪽에서 대장인데 실적도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빠져요? 수급이 관망하니까. 니들 더 떨어져. 나는 밑에서 살 거야. 지금은 안 건드릴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얘가 심하게 개파락해서 양봉 나오는 각도에 따라 저점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이러한 양봉으로 이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 흐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 맞춰서 종목별 대응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시장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장주, 주도주 이들 중심으로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 일단 투심이 깨진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고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그냥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더 큰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더 큰 자금이 들어와서 올려줘야 될 분위기 속에서 이 3억 대주주라는 이 찬물이 시장을 탁 냉각시켜버리면서 이들 종목을 어떻게 돼요? 그냥 쭉쭉쭉쭉쭉 하락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이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손절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결정은 해야 돼요.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이 안 나오고 만약에 다시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저점이 형성되게 되면 내일 저점 후 양봉만 늘었는데 이후 내일의 저점을 이후 또 깨게 돼 버리면 그것은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종목들 비중 좀 줄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지금 마이너스 15%야. 근데 더 떨어지면 30%, 40% 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종목만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좀 비중 줄여가지고 현금을 가져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현금 가져가야 돼. 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손실 더 늘어나요. 그렇지만 현금 갖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나는 언제든지 신규 종목을 매수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추매해가지고 번전 내지 수익을 창출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참 시장 어렵죠. 제가 그래가지고 잠시 후 6시 10분에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오늘 뭐 삼성 이런 거 말고 결국 시장 주도주가 하락할 때 가는 종목들이 몇몇 있어. 오늘 뭐 상승하는 종목 몇 개 안 돼요. 그럼 그런 가운데에서도 올라가는 섹터가 있어. 그거에 대한 제가 방향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있다라는 거 잠시 후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